안녕하세요. 마라톤 모의고사 저희도 44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우리 아청법이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아청.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제작, 수입, 수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재수수. 여러분, 그러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당연히 나쁜 놈이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동 청소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우리 어떻게 할래? 당연히 처벌 규정이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없어요. 이게 좀 나오는데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이제 그런 살려고 하다가 안 한 사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이 규정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없다.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얘들은 끝까지 처벌받아야죠. 이런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살인죄 이런 거는 끝까지 처벌받는다.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시다. 2번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가볼게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재수수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제작, 수입, 수출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판도록 권유한 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역시 맞습니다. 이건 뭐고요? 이제 성살라고 아동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해서 야 일로 와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요거에 대한 미수범은 없어요. 미수범 처리 규정은 없다. 맞고요. 법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2항 및 11조 심신장애자 노화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해주면 안 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이렇게 갑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라고 하셔야죠. 갑니다.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그 다음에 재물성계, 그 다음에 유사강간, 주거침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원래 나중에 임시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격접, 격리나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요. 우리 응급조치할 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유예는 제외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는 몇 시간? 200시간? 500시간은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500시간, 비타 500이고 나머지 200시간입니다.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에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청소년법 아니죠.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청소년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4번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연극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엄마가 맞고 있어요. 아빠가 때려요. 이제 아빠가 막 엄마를 빵빵 패고 있습니다.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삐뽀 삐뽀 경찰이 오죠.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 응급조치를 합니다. 자 절로 가세요. 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 가실래요? 물어보거나, 병원에 있으면 아니면 뭐 넘어져 있으면 병원을 데리고 가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고 이제 가려는데 또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임시조치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급 임시조치가 되지. 임시조치 중에서 두 가지, 격리와 접근 금지를 땡길 수 있습니다. 격적. 그래서 봐봐, 우리 뭘 하냐면 우리 100m 이내로 접근 금지, 주거 직장부터, 그 다음에 꺼지세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시키든가,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하지. 접근하지 말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전화하지 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번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는 긴급 임시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봐봐, 요걸 또 깨가지고 또 때리려고 해. 그러면 도저히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우리 판사한테 얘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좀 해달라고 이제 우리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유치장 가라 이렇게. 그래서 1번이 긴급 임시조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전면한 방식으로 퇴거 등의 격리, 그 다음에 우리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서의 위탁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서의 위탁의 임시조치는 이거는 판사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인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경찰관서에서 구치소, 유치장 이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서의 위탁의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는 거고.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임시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등 신청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격리나 접근 금지할 수 있고요.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 임시조치를 할 때부터 몇 시간? 그래, 격잡할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케이. 형법상 유기죄는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유기하는 것도 가정폭력이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정폭력은요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울면 이제 응급조치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나중에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으면 긴급 임시조치 격접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내용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폭력 배우면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이제 아동학대를 배워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내일은 아동학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되죠?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